저희와 공동 주최해 주신 대수장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아직도 6.25 북침설이나 좌파 수성기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북침설에 대한 남침설에 대한 물타기 이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6.25 전쟁을 어떻게 왜곡하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왜곡이 어떻게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냐는 문제, 우리의 그 대책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앞으로 6월 25일이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난을 일으킨 그 날 70주년이 되는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6.25 남침전쟁이나 6.25 김일성의 난이라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적합하다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난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야지 북한의 이 불법성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지속되고 있고 우리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후세대들을 교육시키는 초, 중, 교교 역사 교과서가 심각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역사 교과서가 또 다른 왜곡, 역사 왜곡을 낳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먼저 6.25에 대한 그 용어를 좀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저도 개념 없이 한 20년 전에는 제 저서에도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때까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전쟁의 주체가 책임이 나오는 6.25 남침전쟁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물론 해외 학자들은 한국전쟁이라고 쓰는 것이 그들 기준에서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6.25 동란이다, 사변. 이 참 우리 젊은이들이 동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사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6.25 전쟁이라고 저도 오늘 그 제목을 붙였지만은 그 밑에 나와 있지만 6.25 남침전쟁 정확하게 책임에서 전쟁 책임에서 나온 남침전쟁이나 아니면은 이제 김일성의 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6.25 김일성의 난. 이 방한과 단체 수기인 김일성이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난을 일으킨 거죠. 이건 북한의 그 불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표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왜곡의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역사를 왜곡하느냐? 6.25를. 6.25의 이제 진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북한의 침략 전쟁인데 이게 최근에 그 90년대에 그 쉽게 말하면 소련 측, 구소련 측의 그 외교문서, 비밀 외교문서가 해제됨에 따라서 명백히 북한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하에 사전 그렇게 일으킨 남침전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아까 우리 또 권영애 장관님께서 기조 발제에서 말씀을 해주셨기를 생각하고요. 누가 속된 말로 어떤 집단들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냐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난 직후부터 이 북침이라고 이렇게 저희 주장한 북한이 가장 큰 지금 문제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의 학계입니다. 이 국내의 학계와 또 이 북한의 도발에 힘을 줘주는 좌파 학계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이 종북 세력 크게 이 세 세력이 6.25 남침전쟁을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지금 나왔느냐 역사 교과서에까지 이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간단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북한은 당연히 6.25 전쟁을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 내부에서는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하면서 정예 조국해방 전쟁이다. 이 정예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이 북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는 정예 전쟁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계급투쟁 전쟁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소위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소위 그 계급투쟁 전쟁이다. 그 다음 이 6.25 전쟁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얘들이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바로 혁명 투쟁했다라고 이 북한의
공식 교과, 우리 같으면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소위 그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현대 조선 역사에서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조국 해방전대라는 이름으로 6.25 남침 전쟁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종국 세력은 북한하고 거의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이제 좌파 수성지 학자들의 주장한 중에서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따지는 의미가 없다. 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는요, 그게 남침, 이제 북침설을 주장합니다. 스톤이라는 사람이 6.25 한국전쟁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스톤이라는 사람은 북한 현대 조선 역사라는 북한 소위 역사 공식 교과서에 스톤의 주장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 6.25가 이제 미국과 우리 이승만 정부의 북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침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남침 유도설이나 한미 공조설, 내란 확전설을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계속 6.25 북침을 주장하다가 소련 측 자료, 미국 측 자료가 나왔을 때도 인정을 안 했는데 소련 측 외교문서가 나온 이래 특히 1994년대 엘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한테 상당 부분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외교문서,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명백하게 스탈린 승인에서 김일성이 전쟁한테 밝혀지니까 이제 북침설에서 싹 뒤로 물러서가지고 전쟁을 유도했다. 누가 유도했느냐? 바로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전쟁을 유도했다. 이런 남침 유도설을 좀 유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미 공조설, 그 다음에 내란 학전설, 6.25 전쟁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남과 북 간에는 계속적인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 이게 확정돼서 전쟁으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좌파 수성지, 그렇다 말씀드린 브루스 커밍스가 대표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북한은 말이죠. 6.25 전쟁이 딱 6월 25일 날 딱 침략, 오후에 침략을 해놓고 오전에 바로 그날 그 내각 비상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김일성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면서 적들이 지금 곧 침공을 해왔다고 하면서 마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 매체 또 언론에서도 어떻게 다그 6.25 전쟁을 저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 학계는 어떠하냐?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그 당시 한국전쟁 기여라는 책자를 말할 때 그때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이제 옛때 지금 국내에 제일 많이 유포가 되어 있죠. 이제 우리 학계는 크게 두 가지 6.25 전쟁에 대해서 전통주의 학파하고 좌파 수성주의가 있는데 전통주의는 6.25는 소련과 이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주의가 중간에 큰 빚을 잃었어요. 강력하게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그냥 세력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소련 외교문서가 이제 공개되면서 명백한 증거가 나오니까 그걸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소위 6.25 남침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자를 1981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자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6.25가 북침이라는 그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의 대학 교수가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북부의 운동권 특히 이 북한을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좌파 수성주의연의 대표적인 학자가 커밍스인데 이 커밍스가 90년대에 이제 문질 수 없는 이제 그 남침의 증거가 나오니까 최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6.25는 북침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물러서는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원,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역사학계를 부추기고 젊은 지식인들, 청소년들한테 쉽게 말하면 소위 좌파 수동지 학설을 갖다 붙인 대표적인 인사가 최근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 번복된 것은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최소한도 조선일보나 메이저 언론에서 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보도를 안 했어요. 지금도 한물간 한국적인 전쟁의 기억이라는 저 책자를 가지고 지금도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북침설이라든지 한미 공조설
뭐 남침 요소 내전 학전설은 명백한 북한의 남침 전쟁에 대해서 바로 물타기 하려는 희석하려는 그 좌파 역사학들의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온 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지침에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6.25 남침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유교가 북한이 공격한 전쟁이라는 것은 밝히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딱 한 센텐스로 딱 나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6.25가 일어난 것은 이제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참여다라는 이 책임 부분을 또 기술한 내용이 많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한 군에 의한 양면 학살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대리적 악행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하지 않고 6.25 전쟁 당시에 미국과 유엔군과 국군이 자행한 이러한 그 학살 만행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를 보면요, 딱 그 북한 측 피해, 우리 그 양민들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피해, 원인 제공자인 북한군의 학살 만행은 아주 소극적으로 다뤄주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과 국군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그 민간인 학살 문제, 이런 과대 부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피해, 전쟁 결과 몇 명이 죽고 또 이런 걸 나해가지고 6.25 남침전쟁을 갖다 쉽게 말하면 물타기 하고 있다. 6.25 남침전쟁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북한에게 있다. 북한이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동독성계의 비극을 나타냈고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런 그 역사적으로 동독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명백한 6.25 전쟁에 대한 젊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을 교체시키지 않고 저렇게 물타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이 문제만 가지고 현재 고등학교 8종 역사 교과서가 있는데 보면요, 이 역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6.25 남침전쟁을 어떻게 역사 교과서가 보고 있냐,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좀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실에서 연락을 주시면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아주 지금 가장 큰 피해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진실 부정함으로써 거짓이 판치는 반문명사회 바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진실로 알려주지 않고 거짓을 진실이냐 알려주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반문명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가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계와 정치권에서 6.25 문제를 가지고 역사적 갈등이 중독되고, 이는 바로 남남 갈등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바로 6.25 문제가 지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친북한 역사관이 난무하고 저희 그 좌파 역사학들이 바로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의 80% 이상이 왼쪽입니다. 친북이고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에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 진실 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막대한 비용이, 유명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국력이 낭비되는 초래를 하고요. 국제사회에 나가서 6.25 남침전쟁,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6.25 남침전쟁을 북침이라고 여기고 물타기하는 이 대한민국이 망신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당하게 현충 6월 6일 현충 이래 말이죠. 북한의 침략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민족간 갈등이었다.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방과단체 시기인 김정은의 눈치를보냐고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름이 되고, 천안함 폭침이라는 말도 안 해가지고 유족이 항의하자 기타사 천안함 북한이 공격하고 무시하고 인정을 하고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나합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6.25의 남침전쟁을 부정하고 물타기를 계속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 적타용군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북한 김씨 집단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연립을 주장할 테니까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누적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는
이런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6.25 전쟁의 왜곡은 계속될 겁니다. 이제 70년을 만회한 이 현 시점에서 이러한 왜곡을 쐐기를 바꿔가지고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 사실에서 6.25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게 계속되는 또 북한이 앞으로 개가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통계를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명색이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 대남전략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6.25 난투 이후부터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6.25 난투 전쟁 중통계를 빼고요. 데이터를 뽑았는데 간첩 직후와 2004에 작년 몇 달에 군사도발이 상맥에 대해서 한 3천여의 대남 도발을 해봤던 게 북한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이걸 바로잡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적전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이런 적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적은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적들이 누구냐? 제일 위가 북한이죠.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쓸모있는 바보들입니다. 이 쓸모있는 바보는 유스풀 이디어트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허는 짓들이는 북한 김정은이 때려끼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국회의원님들, 이러한 법조인들, 이러한 양심적인 지식이라고 하나요? 종교인들, 이분들이 자기는 양심적 지식이라고 하면서 허는 짓거리는 북한 김정은이 때려끼고 면접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쓸모있는 대한민국의 바보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게 아예 자기들은 종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이것들은 자유민주주의냐 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김정은이가 지세당 만들면 저 쓸모있는 바보들 살려줄 것 같아요? 처음에만 약간 우대하고 나머지는 4.1혁명에 방해되는 세계에서 다 체험합니다. 지금 역사적 사실이 좀 없어요. 그리고 종북 세력하고 해외에 있는 적동 세력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역사 왜곡, 6.25 전쟁 역사 왜곡을 하는 이 프로세스 중에 이 구조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를 바로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바로잡으라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촉구하면 안 돼요.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성명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면서 첫째 어떻게 하라, 둘째 어떻게 하라,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글씨 한 톨도 수용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성명서 만들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한테 촉구하는 문제, 이 자유민주주의 내세운 문제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한 톨도 글씨 한 톨도 수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교과서에 대한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시켰다. 니들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새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확산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지 그 적을 분명히 알아서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상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밀리면 오프라인에서 밀립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의 남침을 물타기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반복하고 SNS에서 싸워줘야 돼요. SNS에서 계속 밀리면 그게 옳은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난번 광주 사건 현장에 5.18 기념실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5.18 역사 왜곡을 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름하여 5.18 역사 왜곡 처벌법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셨지만은 이 당의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에 동의하면은 이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건 정당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불러야 됩니다. 6.25 전쟁을 역사 왜곡하는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5.18 광주 역사 처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자꾸 남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맞불러 와야 됩니다. 맞불러 와가지고
저쪽에 일어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피해자를 갖다고 하는 이런 법. 아니 5.18을 또 폭동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유민주 아닙니까? 자유민주가 바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체주의로 합니까? 5.18에 대해서 말하면 입을 닫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말 어떤 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끝으로 하나 말합니다. 6.25에 대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 왜곡의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북한 김씨집단입니다. 이제 6.25 역사 왜곡 문제를 대칭적으로 풀려보면 안 됩니다. 이제 비대칭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비대칭 대응이 뭐냐? 바로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6.25 역사 왜곡을 최초로 이걸 갖다 유포시키고 이걸 직접 대응한 바로 북한 김씨집단을 고리발시켜서 제거하게 되면 자 자유민주 통일로 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6.25 전쟁 당시에 비밀 문건도 나올 것이고 그 당시에 참전했던 농사들이 북한군 퇴직 북한군 관련자들이 양심선언 증언을 할 겁니다. 명명백하게 밝혀지면 바로 북한을 추종하는 국내 종북 떨거지들 저는 이 사람들 김정은 보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보이. 나이 34살 먹은 김정은이 뒷북문이 따라다니면서 북한 찬양하고 김정은이 환영한다고 하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이 김정은 보이들이 바로 자기의 그 상부선인 북한 김정은 집단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들의 놀이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비대칭 차원에서 6.25 이 남측연대에 일어나는 그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민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그래도 제일 야당이라면 6.25 역사 왜곡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과 쪽수가 안 되니까 우리 밖에 나와 있는 대서회라든지 자유민주회라든지 이런 자유외국 국진하고 같이 저희 6.25 전쟁 왜곡 특별 규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내용이 그 한글 발제문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토마스 페인 미국 독립전쟁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선동가요. 일종의 선동가. 이 토마스 페인의 그 커먼센스라는 상식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 책을 보면 제가 대학교 들었는데 그중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잘못된 사실을 오랫동안 잘못됐다고 밝혀주지 않는 한 결국 그것은 진실이 되어버린다. 잘못됐던 사실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해주면 오랜동안 있으면 그건 진실이 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계가 소요된다고 토마스 페인이 상식론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